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캄렐린 주마비랑 아파틴이 병용으로 했던 림프에 대해서 볼 건데요. 요것도 좋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 보기 전에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요, 과거 영상부터 순서대로 시청하시면 저절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썸네일은 대충 만들어서 별거 없어 보이지만은 전부 중복되지 않은 내용들이고 필요한 지식들을 쌓아온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용어들이 익숙하지 않으셔서 그럴 것 같아요. 뭐 CR이라든가 PR, 뭐 ORR, DCR, PFS, OS, AE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제 과거 영상에서 다뤄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환자들에 대한 거냐 보니까 T셀 림프입니다. 그러니까 T셀에서 뭔가 발생을 한 건데, 여기 이제 백그라운드 들어가 보면 이제 아웃컴에 대해서 요거에 대한 아웃컴은 디스몰하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안 좋은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영어 뜻이 굉장히 안 좋음입니다. 그래서 very bad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bad도 아니고 very bad라는 뜻인데, 뭐 경작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몰 티어리라고 하잖아요. 우울한 뭐 이론, 뭐 학문 이렇게 말을 하는데 중요한 말은 아니고요. 일단 PD1은 캄렐린 주마비죠. 그래서 내려가서 이제 리절트를 보면은 이제 중요한 것부터 보겠습니다. 컴플릿 리스폰스가 1 페이션트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PR, 파셜 리스폰스가 3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1명 완전 간해, 3명 부분 간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CR이 유지가 되면 완치 판정 받는다고 했죠. ORR은 CR 플러스 PR, DCR은 CR 플러스 PR 플러스 SD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no grade 4 or higher AE가 were observed. 그러니까 그레이드 4단계보다 위에는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작용이 이제 적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클루션으로 내려오면은 이제 캄렐린 주마비랑 아파티닙이 이제 high activity and safety를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활성도랑 안정성을 보여줬다라고 되어 있고 high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feasible 옵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feasible이라는 것은 이제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시권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어 뜻을 보면은 이제 실현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실현 가능한 계획, 제안, 생각. 그래서 able to, made, done, achieve 되어 있다라는 게 feasible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론을 이제 먼저 봤고요. 이제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그라운드 보면은 이제 항상 왜 이 약으로 임상을 하는지를 알려주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PD1 블러케이드가 이제 과거에 이펙트 했다라는 거죠. 이펙티브 했다. 그러니까 patients with 여러 사람들한테 어디에서 했냐? retrospective study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본 적 있죠. 환자 대조군 연구랑 코호트 연구를 나눌 수가 있는데, 환자 대조군은 질병 유무로 구분을 하고요, 코호트 연구는 노출 여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또 나눌 수가 있는데, 코호트 스터디에서 전향적 연구랑 후향적 연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스펙티브 스터디가 있고, 우리가 방금 본 거는 리트로스펙티브 스터디죠. 하나는 전향적이고 후향적이라는 건데 무슨 말이냐? 전향은 이쪽으로 간다는 거고, 후향은 이제 과거로 가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향적 연구는 이제 스터디 피어리어드가 이제 팔로업, 우리가 계속 추적하는 피어리어드 전에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스터디를 하겠다라고 하고서부터 이제 팔로업을 하면서 데이터를 쌓아가는 게 바로 전향적 이제 프로스펙티브 스터디고요. 리트로스펙티브는 이제 후향적이잖아요. 뒤를 본다는 겁니다. 뒤를 보는데 이제 우리가 스터디를 하겠다라는 스터디 피어리어드보다 뒤에 팔로우 피어리어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해가지고 데이터를 쭉쭉쭉, 이제 이거는 추적이 아니라 쌓아오는 거죠. 그 검색을 하던가 과거 자료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스터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 했던 게 후향적 연구, 리트로스펙티브랑 여기 환자 대조군 연구랑 헷갈릴 수가 있겠지만은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질병 유무가 환자 대조군이고 코호트가 노출 여부인데, 여기서도 전향적, 후향적으로 나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환자 대조군도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보지만은 질병 유무에 따라서 나눈 다음에 그 요인들을 보는 것이고, 이제 리트로스펙티브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과거로 가서 노출 여부에 따라서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코호트 연구란 뭐냐? 코호트는 특정 인구 집단을 의미하는 건데, 노출된 인구, 노출되지 않은 인구로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구 대상자가 있고, 위험 요인에 따라서 노출됐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질병이 발생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시간 흐름에 따라서 추적하는 팔로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은 이제 전향적 코호트라고 합니다. 프로스펙티브 코호트 스터디라고 하고요. 이제 팔로업을 해가지고 이제 찾아보는 것이고, 후향적 코호트, 이제 리트로스펙티브 스터디는 이제 기록이나 기억을 통해서, 왜냐? 현재에서부터 이제 이게 아니라 과거로 가서 보는 것은 뭐 진행할 수 없잖아요. 기록이나 기억들을 통해서 이제 연구 자료를 얻는 겁니다. 이게 리트로스펙티브고요. 이거랑 그 환자 대조군이랑 차이점이 뭐였냐? 노출된 그룹과 노출되지 않은 그룹으로 나누고서 하는 게 바로 이 후향적 코호트라는 것이고, 환자 대조군은 질병 유무로 나눈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백그라운드로 가보니까 리트로스펙티브 스터디를 해가지고 이 PD1 블러케이드가 이펙티브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냈구나. 이제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찾아가지고 우리가 뭐 기록이나 기억을 통해서 알아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써보겠다라고 한 거죠. 그런데 이제 however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efficacy랑 safety, 이제 PD1 블러케이드랑
그 다음에 anti angiogenic, 이거는 리보세란이 말한 겁니다. 그래서 remains undefine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효능이랑 안정성 같이 썼을 때에 대한 것은 undefined 되어 있다라는 뜻이고요. 이제 undefined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했겠죠. 이걸 알았으면은 이 임상을 하지 않았겠죠. 몰랐으니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 2였습니다. 이거는 페이스 2였고, 그 다음에 림프에 관련된 거였고요. 림프도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가 림프관, 림프절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랑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절트를 좀 보면은 이제 토탈 해가지고 15명의 페이션츠가 월 인롤드 됐다고 했는데 2010년 이제 메이 1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언 에이지가 56세로 이제 정해져 있네요. 그 다음에 이 중에 10명이 메일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5명이 피메일이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두 개를 오럴 세션에 나왔던 앱스트랙을 두 개를 살펴봤는데요. 차이점은 앞에 봤던 거는 갑상선 3상에 대한 거고, 이거는 이제 림프 2상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른 것도 3상은 멀티 센터가 많죠. 근데 이제 2상이기 때문에 싱글 센터로도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인원수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것은 뭐 92명이었는데 여기는 이제 15명의 페이션스를 대상으로 했다라는 것도 이제 다르고요. 뭐 3상 이상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1상, 2상, 3상 넘어갈수록 환자 수는 더 많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자 이제 또 깜빡할 뻔 했는데 여기 이제 뒤에 보면은 이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가 나와 있고 세컨더리 엔드포인트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ORR이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였고, 이제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 그러니까 일명 PFS가 세컨더리 엔드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엔제 스터디에서 위는 그 3상이었잖아요. 요거는 그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가 OS였고, 두 번째가 PFS였는데 요거는 임상 2상이죠. 2상이니까 이제 ORR이 이제 프라이머리에 올라와 있고, 2위가 이제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 이거 왜 다 다르냐, 다 임상들마다 다르냐라는 것은 처음에 임상 디자인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설정하게 되는데 각자 목적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게 됩니다. 임상 1상, 2상, 3상도 그 목적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 뭐 도스가 맥시마이제이션이 얼마까지를 보려고 하는지 그런 거 확인하는 것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엔드포인트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중요한 것들 위주로 다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조금 이제 세부적으로 보지 않았던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HIV 관련 뉴스 기사도 나왔는데요. 같이 한번 보면요. 이제 T세포 림프에 대한 거 임상 결과가 구두 발표됐다라고 했는데, 아까 봤듯이 11명 중에 1명이 CR이 발생했고 3명이 PR이었습니다. ORR은 36.4%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빼먹었네요. 여기 36.4%가 ORR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션츠가 총 15명인데 이 중에서 11명만이 이밸류어블 리설트를 이제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명은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중간에 뭐 어떤 것들 때문에 이제 분석이 좀 유용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T세포 요거는 마땅한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이번 결과가 굉장히 이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했는데, 마땅한 치료제가 없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디스몰이라는 이제 very bad라는 뜻이죠, 이게.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대부분 치료제들 있잖아요. 기존 이제 골든 스탠다드라고 해가지고 다 있는데 이제 얘는 없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왔던 것 같고요.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대부분 중요한 것들은 다 본 것 같은데, 이번 이제 에스모에서 이제 2건의 구두 발표, 그 다음에 20개의 포스터가 발표될 예정이었는데 여기서는 한 4개인가 보고 요거 2개는 이제 오늘 다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간 쪽에서도 그 완전 간해가 발생했죠. 간이 아니라 식도죠, 식도랑 그 다음에 T세포 림프에서도 이제 완전 간해가 이제 관찰이 됐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고무적이고 다양한 요거에서 리보세라닌 가치가 입증됐다라고 HIV 관계자가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